박정영의 코칭 살롱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오늘은 코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팬 모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팬은 팩트, 이모션, 니즈의 앞자를 딴 것인데요. 제가 이 모델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사실에 근거한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에 근거한 대화는 나중에는 논쟁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화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 외에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나누면 서로 이해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때는 거리가 더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혹은 객관적인 팩트, 사실이 있고요. 그 팩트와 그 밑에 이모션, 니즈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팩트, 이모션, 니즈가 있듯이 사실은 상대에게도 팩트, 이모션, 니즈가 있는 거죠. 우리는 팩트를 나누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이듯이 빙산과도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팩트는 거리가 제일 멉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사실은 빙산이 물 위에 있는 거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서로 통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빙산과 같이 사실은 이 아랫단에 니즈로 갔을 때는 서로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니즈로 가기까지 중간에 이모션이 있습니다. 먼저 팩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팩트에 대해서는 뭔가 선입견이 있어요. 팩트는 진실일 것이다. 팩트는 정답일 것이다. 팩트는 단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동상이몽하시죠? 같은 평상에서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같은 평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꿀 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즉 팩트에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에는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 해석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75%다 혹은 75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 만족도가 75점이야 라고 끝나는 건 아니죠. 75점이기 때문에 높아 낮아 라고 하는 그 뒤에 해석을 당연히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관적 해석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김철수님은 뭘 하든 집중을 못해. 가정교육이 문제야. 김철수님은 회의 소집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김철수님은 팀워크를 해치고 있어. 대체 김철수님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회의 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철수님은 회의 중에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도 객관적 사실일까요? 여기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죠. 어디에? 한참, 자주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철수님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정발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님은 회의 중에 핸드폰을 5분 15초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야? 그죠? 어색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의 대화의 상당 부분이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가 다 옳다고 하지. 그런데 길을 막고 물어보면 다 가지각색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서로 객관적 사실을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하게 되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더 준비하면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어.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객관적 사실을 준비하고 주장할 때 상대도 역시 그만의 객관적 사실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각자의 객관적 사실을 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진다.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니즈로 들어가서 서로 통할 수 있으면 무척 좋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모션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밀도가 아주 커지면 그 감정을 뚫고 니즈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라고 그러면 또 화들짝 놀래요.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저는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공감한다 그러면 정말 그러셨군요. 어머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랑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어색해요.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와 함께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상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상무님이셨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테이블 건너에 있는 다른 상무님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닌데 라고 자꾸 반대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뒤집어 엎어 말아 막 이러고 있는데 회의를 주관하고 계셨던 부회장님이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님이 너무 씩씩거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집무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거 엎어버려 말어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회장님이 문을 빨끔 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 상무님은 모든 게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부회장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문을 열고 단 한마디 그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 뭔가 되게 포장되어 있는 극도의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를 감지하고 그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면 되는 거죠.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은 영어로 뭔가요? 이모션이죠. 이 접두사 플러스 모션입니다. 간단하죠? 모션은 뭔가요? 동작, 움직입니다. 이 동작을 아웃시키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조직에서 미션문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 막 미션을 만들고 지금 가슴이 뛰나요? 를 묻잖아요. 그 이유는 가슴이 뛰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감정을 뚫고 들어가면 욕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욕구는 왜 중요하냐?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빙산이 아랫단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 니즈를 알게 되면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니즈, 욕구와 wants, 바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니즈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사실은 표현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빵이 먹고 싶다. 간식이 먹고 싶다. 어떤 때는 엄마가 밥을 챙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니즈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이 먹고 싶어. 엄마가 내 밥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가 밥을 챙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밥을 챙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과연 그 밑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를 바라보면 얘가 정말 배가 고프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꼭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가 밥을 챙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는 니즈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굳이 밥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니즈와 원츠를 구별해야 되느냐? 원츠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승진하고 싶어. 근데 승진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승진하고 싶다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즈와 원츠를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니즈를 발견했을 때 뭐가 좋으냐? 우리가 코칭에서는 무선회전이잖아요. 그 사람의 선한 의도가 결국에는 이 욕구인 거죠. 배가 고픈 거, 같이 어울리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가지고 있고 상대도 가지고 있고, 상대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만 보고 저 사람 못됐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내면에 있는 니즈를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의 니즈를 알게 되면 나도 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한 의도는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 안에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팩트와 이모션, 니즈를 알게 되는 거고요. 상대도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팩트 외에 이모션,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팩트, 이모션, 니즈? 다 중요합니다. 자칫 니즈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팩트, 이모션, 니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모션을 더 얘기하고 더 니즈를 더 얘기하느냐? 우리는 팩트에 더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코치들한테 중요한 것은 밸런스, 경청입니다.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모션, 니즈를 밸런스 있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모션, 니즈를 우리가 알아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팬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코칭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팬 모델, 팩트, 이모션, 니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